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자기 전에 누웠을 때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이 그날 하루가 어땠는지를 결정해줍니다. 즐겁고 신나는 일들로 미소가 지어진다면 그날 하루는 굉장히 행복한 하루였을 거고요. 후회나 아쉬움, 그리고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면 그날 하루는 너무 힘든 하루였을 것 같아요. 부디 오늘 밤은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따뜻하고 또 편안한 생각들로 하루를 마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는 우리 형일이 형아 김영일 전문가님과 또 특별 게스트로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은 오늘 어떤 하루이실 것 같은가요? 자기 전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내일 방송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아, 시작할 것 그런가요? 같네요. 네. 그렇다면 굉장히 그래도 열정 넘치는 네. 하루를 보내고 계시네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스케줄이실 것 같은데, 자, 이 지금 투자의 신 또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투자의 신의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죠.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한지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조금 더 꼼꼼한 상담이 가능하고요. 매수 문의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시장은 조금 힘이 빠졌고요. 수능이라는 우리 국가의 큰 이벤트도 있었고 여러분들 하루에는 또 어떤 이슈와 어떤 하루들이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석 체크부터 함께 할까요? 블루스톤 김님께서 또 1등으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작은 소나무님께서도 출첵, 노자성님께서도 저도 출근이요 라면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봄님도 오셨고요. 달마당님, 행복한 하루를 토통과 함께 마무리합니다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정말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풍성하게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벙벙님 오셨군요. 잘 오셨고요. 남극곰님, 또 지이크님 반갑습니다. 고재관님의 종목도 체크가 되고 있고요. 테디님 안녕하세요. 저도 왔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오늘 장에 대한 정리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파란 종목들이 좀 많았던 모습이었는데 어떤 하루였나요? 일단은 저는 이 조정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만은 않아요. 네. 이제 지금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방송들에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약간 수급이 넘어가는 시점이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의 약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2차전지 대형주 쪽에서 약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강했었던 반도체 쪽도 전체적으로 또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들이 조금 새로운 종목들 그리고 새로운 섹터들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 자체는 좀 어느 정도 크게 조정이 나왔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의 순환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의 이제 포트 재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 이제 여태까지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종목들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 현금 보유된 이러한 이 비중들은 추가적으로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장의 시장은 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조정 자체는 너무 나쁜 조정은 아니다라는 점. 이미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아름다운 조정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형주에 쏠렸었던 이러한 수급들이 중소형주들로 퍼져 나가면서 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뭐 이 당장의 하락에 대해서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이 종목들 이제 앞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순환매를 대비하면서 이 대응 전략을 꾸려 나가면 충분히 또 이 시장이 다시 한번 바닥에서 지지라인을 짚을 때까지 수익을 챙겨 나가면서 향후에 또 바닥을 짚어 나가게 됐을 때 그때에는 또 다시 한번 반등을 준비하면서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는 이러한 이제 이 상세한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이러한 전략들을 충분히 꾸려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지금 이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화요일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매매하기 좋은 장이다.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고 우리는 이 시간을 잘 누리고 활용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조정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기회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내일 하루 또 이번 주 남아 있잖아요. 내일은 또 우리가 어떤 기회를 만날 수 있을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종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그에 대한 해답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열려 있다라는 점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내용들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동백꽃 피는 날님 잘 오셨고요. 남극곰님께서 갑자기 보라맹커님의 월급을 인상하라, 즉시 인상하라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죠? 하지만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더욱더 큰 목소리로 해주셔도 그럼 저도 굉장히 신나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작은 소나무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유신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59,800원이고요. 비중은 7.4% 담으셨네요. 오늘도 무섭게 떨어졌어요. 손절을 해야 할까요?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 그냥 좀 기다리고 있으면 매수가까지 올지 답답합니다. 부탁해요. 라는 댓글도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그동안 이 네옴시티에 대한 관심을 받으면서 워낙에 또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이제 빈살만 방안에 대한 그 뚜껑이 열리면서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도 거의 고점 근처긴 하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지금 현재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은 역시나 이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좀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최근에 이 시장이 올라올 때 주도했었던 이 섹터가 2차 전지였지만 2차 전지 외에 다른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네옴시티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뭐 유신이라든지 뭐 한미글로벌 이러한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실적에 기반한 그리고 성장성에 기대한 이 섹터는 2차 전지 쪽에서 상승이 크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테마성의 어떤 이 큰 상승은 네옴시티 쪽에서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좀 꺾이는 구간에 있죠. 그러면서 2차 전지 쪽에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이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은 어느 정도 또 이 소멸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은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알루코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알루코라는 종목이 있었고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현대로템과 지금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현대로템이 이제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고속철도에 대한 어떤 이 수주권들을 따내오게 되면서 이 고속철도가 또 지금 현재 굉장히 경량화가 이 키워드거든요.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차체가 이루어지는데 알루코가 이 현대로템과 이 알루미늄 관련해서 또 납품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서 또 수혜를 받으면서 알루코가 새로운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이게 됐거든요. 이처럼 지금 현재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새로운 주목을 받는 종목들이 크게 올라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유시는 시장의 어떤 상승과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오른 그런 이제 이 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유신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대응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지지 라인을 먼저 확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관점에 있기는 하지만
4만 원 정도 구간에 그래도 이 지지라인을 좀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약간 이 60일선 지지라인을 좀 확보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전 매물대에 대해서 또 지지를 받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4만 원 정도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다시 한번 이 4만 원 후반대까지는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유신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과정에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이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높고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이 지지라인을 확보를 해주는 이 그러한 구간, 바닥을 잡는 구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매수가가 지금 현재 최상단에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최고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구간이 결국에는 매물대로 다시 한번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약 5만 원 정도가 1차 목표 반등가, 그 다음에 2차 목표 반등가는 약 한 5만 원 한 중반대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 구간대까지 바로 이제 뚫고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들은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실질적으로 이 수주권들을 따내오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이슈가 나와줘야지 결국에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유식은 차익 실현이 이제 강하게 나오면서 무언가 새로운 이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의 이 매수가까지 바로 바라는 반등은 조금은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지라인을 먼저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4만 원에 이제 지지라인을 확보할 것으로 일단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먼저 이 지지를 해주는 줄 보면서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는 일단 1차 목표가 5만 원 정도를 잡고 이 5만 원 정도 구간에 왔을 때 향후에 이제 뭐 추가적인 돌파가 나와주는지 아니면은 이 매물대로 뚫지 못하고 또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유시는 당장에 대응을 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나는 이 이상의 조정을 보기에는 조금은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저가가 약 43,500원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이제 43,500원까지 밀면서 끝나기는 했어요. 그럼 이제 내일 이제 흐름을 보면서 만약에 43,500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4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조정폭을 조금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상태에서도 비중 축소는 약간은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이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해놔야지 향후에 다시 한번 이제 추가 매수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구간도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축소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여나 제가 지지라인에 지금 현재 이 4만 원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보게 되면은 이 4만 원 구간도 사실 60일선의 지지를 받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는 또 상당히 열려있는 폭이 많이 또 높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4만 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3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비중을 한 번 덜어놓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차라리 또 대응을 하기엔 편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안내드렸던 지지라인은 4만 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 비중을 한 번은 축소를 진행을 해놓고 이제 향후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준비해야 된다. 라는 점을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기대감은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뭐 워낙에 규모가 큰 사업이잖아요. 거의 이제 700조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엮여있는 이 종목들은 향후에 다시 한번 이 수주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충분히 또 시장의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유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비중 축소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급선무는 일단 바닥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조정폭을 더 견디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비중을 축소를 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러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1차 목표가 5만 원을 두고 향후에 추가 매수를 노려서 평단가 낮추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옴시티 관련주 안에서도 오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 좀 나왔죠.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빠지는 모습, 또 다른 쪽으로 해서 그 모멘텀이 연결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유신의 경우는 그동안 또 워낙에 많이 올랐던 종목인지라 오늘 차익 실현에 대한 흐름이 강하게 나왔고요. 이 네옴시티에 대한 모멘텀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걸로 한 번 더 지지해주는 성과라든지 이슈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짚어드렸습니다. 비중 조절하시면서 대응해보자는 부분들, 그리고 1차적인
최종적인 반등 목표가 5만 원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목요일 투자의 신 일부 또 특별 게스트로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종목 진단 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 그에 대한 해답들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밤 좋은 꿈 좀 편안하게 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속 썩이고 있는 종목들 다 보내주시고 해결책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동국산업.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5,000원에 25%입니다. 5,000원에 25% 알겠습니다.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매수가까지 올지 그거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동국산업의 앞으로 전망 체크해 볼게요. 전문가님 네, 연결해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동국산업에 대해서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이제 동국산업은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상태보다는 동국 SNC 자회사의 이 풍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요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풍력 관련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흐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CS 윈드, 그 다음에 뭐 CS 베어링, 이제 이러한 이 풍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일단은 이 풍력에 대한 이 발전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국내에서도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비중이 높았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풍력 발전 비중을 늘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차례 또 이 관련주들이 크게 수혜를 봤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 CS 윈드나 CS 베어링 같은 이런 풍력주들이 좋은 이유가 이제 이 IRA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또 친환경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풍력 쪽이 또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중간 선거에서 미국 상원이 이제 상원에서 민주당이 좀 선거를 이겼죠. 때문에 이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좀 확보를 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친환경 산업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제 이 풍력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서서 매물대가 너무 좀 두텁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일전에 약 이 11월 15일 화요일 날에 이제 개파락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약 5,000원대 위에서 자리를 잡는 흐름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지금 보게 되면은 이 5,000원 구간의 매물대가 상당히 좀 주요하게 머물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매물대를 돌파해주면서 자리를 잡아야지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어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이 5,000원 구간을 뚫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동국산업은 이 지금 현재 단가를 좀 뚫어내고 약 한 4,800원에서 4,900원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이 가격 밴드대를 좀 뚫어내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이 5,000원 구간에서 자리를 잡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매물 소화를 해줬을 때 추가적인 급등이 가능하다라는 좀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 풍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해보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CS 윈드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이 계속적으로 이 수출권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풍력 발전에 대한 어떤 비중을 계속적으로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풍력 관련된 기업들이 또 마찬가지로 수주권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회사인 동국 SNC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친환경 쪽이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면 순환매가 좀 들어오면서 마찬가지로 이 동국산업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요한 점은 이 현재 구간, 이 매물대를 좀 뚫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 매수가가 5,000원 수준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매물대를 뚫어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수익 매도가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 비중 축소도 염두는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매물대를 만약에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 추가적으로 이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조정폭이 좀 커질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냐. 일단 지지 라인을 한 차례는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약 4,450원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단가를 지켜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 상당히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건데 결국에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올라와 줘야지 이 매물대를 뚫어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때문에 4,450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밑쪽으로 이 열려있는 구간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러면은 매수가 대비 좀 손실폭이 상당히 또 커질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4,45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 최소한 비중 축소라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비중 축소를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4,000원 정도 구간에서는 그래도 자리 잡고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구간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고 현재 구간에서 이 4,800원, 900원대를 뚫어주면서 5,000원 구간 위에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약 5,4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또 목표가를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풍력 관련된 종목들 분명하게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매집된 물량 자체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수급 자체는 괜찮았는데 이틀 전에 좀 개파락이 나오면서 약간의 이 매물대 아래로 이 주가가 위치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지지라인만 잘 이탈을 하지 않으면 잘 지켜주면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말씀드렸던 4,800원, 4,900원 매물대만 돌파를 해주면 추가적으로 이 급등에 대한 가능성, 이 5,400원 정도까지는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지라인 이탈하지 않는지를 보면서 이 매물대를 뚫어주는지 보자 이 정도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4,450원을 지켜주고 4,800원 매물대를 소화해 줘야지 좀 우리가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힘을 좀 챙겨주면서 5,000원을 넘어간다면 목표가는 5,4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네네,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동국산업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그에 대한 해답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어떤 점들이 궁금한지, 또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시는지도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시 25분 지나가고 있고요.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또 그 사이에 많은 분들 출석 체크 또 해주셨는데요. 한혜경님 잘 오셨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앵커님과 전문가님 모든 님들 좋은 밤 되세요 라는 덕담도 남겨주셨는데 한혜경님도 오늘 밤이 좋은 밤으로 마무리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WTN 뉴스님 출첵하셨고요. 한강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그마님 또 레제비즈님도 반갑고요. 탱탱이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도 꼭 남겨주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세요. 자, 이번에는 고재관님의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 가지고 계시고요. 6,950원에 3% 담으셨네요.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대그린푸드가 차트를 보니까 12,000원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다가 바닥을 찍고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좀 긍정적으로 체크할 수 있을지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현대그린푸드가 이제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나온 상태입니다. 이제 뭐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거는 이제 슬슬 이 코로나 엔데믹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재택근무가 좀 완화되다 보니까 현대그린푸드가 이제 급식, 그 다음에 이제 이 식품 유통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또 많이 회복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최근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뭐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은 또 잘 회복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정말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역사적인 바닥 구간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될 정도로 저점을 좀 찍었다가 그래도 최근에 어느 정도 이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 회복을 좀 꾀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모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라고는 생각은 돼요. 어찌됐든 또 실적은 회복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계속적으로 이 수요는 회복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사업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안정적인 실적은, 눈에 확 띄는 이러한 실적 성장세보다는 안정적인 실적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 실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주가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 시장에 대한 어떤 분위기도 약간은 같이 봐야 된다라는 점을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약간 이 주가가 매수가 근처에 좀 위치를 해 있죠.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당장에 정리도 가능하실 거고 모아가는 전략도 가능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순환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는 상태예요. 전체적으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게 되면서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현대그린푸드가 최근에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잡고 6,500원 정도에서 7,000원까지 반등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500원에서 7,000원까지 반등이 나올 때 이 단기적으로 매집이 되었었던 물량을 살짝 털어내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최근에 이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는 저는 반영이 됐다. 그리고 바닥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이제 시장이 좀 꺾이니까 마찬가지로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시장에서 약간 이 소외되는 종목군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시장에 어떤 수급이 좀 강하게 쏠리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일동제약도 좀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고 그 다음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알루코 이제 이러한 종목들 보시게 되면 이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 주목을 받는 종목들은 상당히 빠르고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현대그린푸드는 보게 되면 수급이 약간 부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던 구간도 결국에는 약간 거래량을 털어내는 윗꼬리를 그리면서 마감이 됐어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긍정적인 상승에 대한 매집보다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점에서 잡았을 때 어찌됐든 이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바닥을 잡았을 때 다시 한번 잡게 되면 저는 또 충분히 어느 정도 소폭 반등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시장의 주목을 받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소폭 반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이 약간의 약수익 정도는 가능한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 당장의 어떤 시장의 상태에서는 큰 메리트는 느끼기는 힘든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매수가 부근이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오늘 단가 저가가 6,930원입니다.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6,9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이 종목을 보기보다는 6,900원 구간에서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종목은 바닥을 잡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6,900원 이탈 시에 이 바닥을 잡을 때까지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조금 핫할 수 있는 그리고 떠오를 수 있는 종목적으로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구간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이끌어낸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익을 너무 크게 보기보다는 7,200원 정도까지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 7,200원 위의 구간에 굉장히 매물대가 두텁거든요. 그러면 이 매물대를 또 마찬가지로 뚫어내기 위해서는 현대그린푸드는 무언가 또 어떤 실적에 대한 확실한 기대감이 차올라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에 그러한 이야기는 나오기는 어렵다 보니까 이 7,200원 윗 구간에 대한 매물대는 바로 뚫어내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단 이 현대그린푸드는 이 6,9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에는 정리하고 향후에 재매수하는 방향으로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너무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앞선 이제 매물대 구간인 7,200원 정도까지 약수익 노리는 전략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모아가면서 비중을 계속 늘리기보다는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을 체크를 해드렸거든요. 6,900원에서 손절하시면서 다시 바닥권에서 재매수하는 전략, 반등 시에는 7,200원 목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김영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상담 계속해서 전화로 주신 상담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실까요? 롯데 지주고요. 네.
33,000원에 10%예요. 33,000원에 10%.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오늘 매수했어요. 오늘 매수하셨는데 이게 또 바로 내려갔구나. 좀 괜찮다 싶어서 샀더니 그대로 떨어지네. 그러니까. 요새 롯데그룹에 뭐 안 좋은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또 이 롯데그룹 신용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와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요게 다시 네네. 좀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드릴까요?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매수하고 보니까 자세히 살피고 했어야 되는데 롯데그룹 뭐 롯데케미칼이니 어쩌니 해가지고서 전부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슈들 체크하면서 전망도 확인해 볼게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네. 네, 일단은 바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네네.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게 이제 롯데케미칼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면서 네. 최근에 이제 이 롯데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네네. 롯데케미칼이 상당히 이제 이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주가를 보게 되면 자, 롯데케미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상당히 좋은 상승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 이제 좋은 상승이 많이 나왔었냐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본업이 석유화학 쪽인데 석유화학 업종이 지금 현재 많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또 성장 동력을 찾을 필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이 동박의 대표적인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약 2조 7천억 정도를 들였는데 사실 이제 이것도 상당히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 신성장 동력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일진 머티리얼즈를 약간은 비싸게라도 인수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꾸준하게 동박 관련해서 캐파를 늘려나가겠다.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서의 어떤 발돋움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최근에 이제 이 PF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레고랜드발 사태, 그 다음에 이제 흥국생명발 사태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각 기업들의 채권들이 팔리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각 기업들의 자금 융통이 안 되고 그래서 이 각 기업들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좀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건설사들이 상당히 또 타격이 크죠.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만들어 놓고 그 자금을 융통을 통해서 이제 이 건설을 하는 그러한 이제 단계를 가지게 되는데 자금 융통이 안 되다 보니까 중소 건설사들은 부도 이야기까지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전에 한번 이 충격이 될 만했었던 게 롯데건설이 부도가 날 것이다라는 찌라시가 한번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자금을 계속적으로 이제 끌어들였거든요. 그러면서 롯데케미칼에서 롯데건설 향으로 약 자금을 9천억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롯데그룹에 대한 재무 건전성, 이 신용 등급이 계속적으로 하향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지금 이 자금 상태가 정상적으로 괜찮은 거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롯데케미칼의 실적도 상당히 중요한데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적자가 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이 재무에 대한 이 불안감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롯데 지주도 당연하게 이 롯데케미칼과 그다음에 롯데건설 등 롯데 이 자회사들의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같이 신용 등급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게 되면서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롯데 지주는 중요한 게 뭐냐? 단기적으로 이제 32,000원 구간이 제일 중요한 지지 라인이에요. 만약에 32,0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망설임 없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32,0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밑으로 열려 있는 구간이 굉장히 좀 많이 열려 있거든요. 약 한 2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롯데 지주 같은 경우에는 32,000원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바로 미련 없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수익폭을 크게 가져가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보게 되면 34,000원, 그 다음에 35,000원, 36,000원 굉장히 또 넘어야 될 이 매물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34,000원이 1차 목표 반등가가 될 거고 이 구간에서 또 돌파를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차익 실현을 할지 아니면 수익 극대화를 누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방향성이 갈릴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단 롯데 지주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2,000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에는 반드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롯데그룹 쪽에 안 좋은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2,000원 이탈하면은 좀 반드시 정리하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현재 구간을 좀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수익 구간을 너무 크게 노리기보다는 일단 1차 목표가를 34,000원으로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4,000원을 돌파하면 뭐 추가적으로 35,000원 정도까지 노릴 수 있지만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정리하고 다른 종목 쪽으로 순환을 노리는 게 가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적절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큰 도움이 궁금한 되네요.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셨어요? 네, 큰 도움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언제든지 저희 투자의 신 함께 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롯데지주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또 테디님께서 우리 갓형일 전문가님 설명 너무 잘해주십니다.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이 똑부러지는 설명,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분석도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인환님 오셨고요. 조오견님도 잘 오셨습니다. 철학관 챔피언님께서 막걸리 맛 좋아요 건배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갑자기 좀 땡기고 부럽네요. 이 시간에. 제가 오늘 아직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오늘 야식을 뭘 먹을지 계속 생각 중입니다. 제가 어제 또 마침 파전의 막걸리가 어머.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어머나, 오늘 가야겠네요. 찐 감탄사네요. 오늘 그러면 첫 끼이자 야식이자 마지막 끼니는 저는 파전의 막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레네요, 네, 갑자기. 네. 얼른 퇴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퇴근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우리 블루스톤 김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카프로입니다. 매수가는 2,24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요.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요. 10% 정도 더 담아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네요. 카프로, 네, 바닥권일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횡보하면서 바닥권에서 아직 탈출할 수 있는 기미는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더 비중을 실어가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부분이 또 사실 수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카프로는 지금 현재 수급이 완전히 좀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거래된 게 1억 6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거래된 수준은 사실 이제 일반 개인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카프로의 이제 모멘텀 자체가 거의 이제 이 비료 쪽에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사실 이제 이 곡물 그리고 이제 비료 쪽이 많이 좀 움직였었죠. 러시아발 이제 리스크가 조금 다시 한번 차오르면서 이제 폴란드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폴란드 이제 뭐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곡물에 대한 어떤 리스크 좀 불거졌었는데 결국엔 또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러시아 거 아닌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굉장히 좀 의견이 맞받아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결국에 그러면서 이 곡물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때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최근에 신송홀딩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큰 상승이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한일사료도 그렇고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한일사료 어제였네요. 어제 상승이 나왔는데 보게 되면 굉장히 또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바로 그날 당일에 윗꼬리를 크게 그리면서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떨어졌냐면 앞선 매물대가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바로 뚫어내기에는 지금은 힘든 상태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제 곡물 비료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다뤄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매물대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매물대를 과연 이 단기간에 이 러시아 리스크가 올라온다라고 해서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또 의문감이 생깁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곡물 관련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런 이슈들이 아직까지 또 이 소외가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이 이제 거의 차오르고 있지를 않잖아요. 거의 이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결국에는 시장의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시장의 주목을 받기에도 지금 당장은 힘든 상태다라는 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시장은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순환매가 나오기 위한 또 가장 기초적인 이 체력 자체가 수급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 뭐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제 뭐 알루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현대 로템도 그렇고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히 큰 수급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크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당분간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이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약간은 소외되는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어제 올라오려고 했지만 이 60일선에 부딪히면서 또 추세가 살짝 꺾였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60일선을 뚫어내기에도 힘이 모자란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다행히 지금 수익권이시잖아요. 만약에 저라면 지금 이 종목은 현재 이 시장에서 뭔가 탄력 받을 만한 모멘텀은 지금 당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오히려 좀 순환을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요, 분명하게 먹거리는 매우 많은 상태예요. 때문에 발빠르게 대응만 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은 많이 챙겨갈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제 카피로는 약간은 이 소외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조금 더 시장에서 조금 이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한번 순환을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행히 또 수익권이시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수익으로 좀 만족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순환을 노리는 것이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는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카프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도 수급이 들어오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카프로와 관련해서는 종목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종성 님이 보내주신 현대해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650원 매수가고요. 비중을 10% 담으셨어요.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28,650원이네요. 아마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현대해상뿐만 아니라 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인하라는 이슈를 좀 가지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이 종목은 가격적인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이 손보사들이 실적이 좀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이 실적 자체가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금융업계, 그 다음에 보험 쪽에 좋지 않은 이슈 역시나 이 흥국생명, 그 다음에 이제 DB 사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금융 쪽에는 약간은 이 시선 자체가 수급이 들어가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증권사 쪽도 이제 다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PF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또 새롭게 파생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에서 또 수익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이 인식 자체가 약간은 안 좋아졌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 흥국생명이 결과적으로 이 콜 옵션을 행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원래는 이제 관례적인 것인데 콜 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이 보험사들의 어떤 실적이 약간은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문감들이 약간은 들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인 어떤 이 보험사들, 그리고 뭐 금융 쪽, 이제 뭐 은행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뭐 그 다음에 증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투심이 돌아오기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손해보험사들은 그동안에 이제 뭐 백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이제 보험료를 올린다,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이 보험사들은 결국에는 이 지급 여력에 대한 지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때문에 뭐 내년에 새롭게 개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잘 적용을 해 놓는 게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현대해상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준비를 해 놨다라고 보고 있어요. 때문에 실적도 괜찮고 내년에 이제 새롭게 이 개선된 이 지급 여력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준비를 해 놨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업황의 분위기가 너무 좀 좋지 않은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 구간에도 상승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하락만 나왔었잖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뭐 실적이 상당히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 업황의 분위기라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나쁘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단기적인 조정폭이 상당히 좀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어제 혹은 이제 오늘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 바닥을 확보해 주려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매매하기가 쉽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그저께죠. 11월 15일 저가를 이탈을 하면 그냥 망설임 없이 손절을 하면 되거든요. 28,100원 구간인데 28,1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약손절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보험료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면서 추가적으로 실적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그래도 약 1차 목표가 31,000원 정도까지는 그러면 올라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현대해상이 한 가지 더 보자면 지금 또 주가 자체가 상당히 또 박스권으로 움직이거든요. 약 28,000원부터 3만원 초반대까지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닥 심리는 좀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있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뭐 현대해상은 대응은 상당히 쉬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28,100원 부근 저가 라인을 이제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미련 없이 약손절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어찌됐든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좋은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흐름을 타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약 1차 목표 반등가는 31,000원 근처 구간이 될 겁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이 매물대를 뚫어주는지 혹은 뚫어주지 못하는지를 보면서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노리고요. 만약에 뚫어주지 못하면 그 정도 수익권에서 약 31,000원에서 3만원 정도 구간에서 수익을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다음 종목으로 순환하는 전략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 업황 전체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살짝 어두운 상황이지만 현대해상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28,100원 손절이고요. 올라갔을 경우에는 31,000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이 가격대 잘 기억하셨다가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한 가지 더 만나볼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종목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희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남겨주시고 또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성일하이텍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레제비츠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127,200원에 거래하셨고, 그리고 20% 담으셨습니다. 성일하이텍은 어떠실까요? 일단 폐배터리 종목에 대해서 아마 최근에 굉장히 좀 접근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폐배터리 쪽에 대해서 이야기가 사실 시장에 상당히 좀 많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면서 폐배터리 쪽은 앞으로 이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때문에 성일하이텍이 지금 현재 이 국내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에서는 기술력이 그래도 최고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에서도 또 지분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러한 이 성장성은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폐배터리 쪽은 앞으로 2025년, 2030년, 2050년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은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성일하이텍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죠, 단기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박스권 하단에 내려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이제 고점에 도달하면 다시 한번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을 반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힘을 모아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성일하이텍이 또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한 번에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구간이 나와 주어야지 또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제 이 정도의 수급으로 이 가격을 좀 제어하는 그런 이제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성일하이텍은 지금 당장은 일단은 대응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지라인은 11만 8천원으로 일단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1만 8천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조정은 10만원 초반대까지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1차 지지라인은 11만 8천원으로 이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결국에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응만 잘하면 충분히 또 큰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14만 5천원 정도로 일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4만 5천원 정도로 일단 1차 목표 반등가는 안내를 드리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성일하이텍이 11만 8천원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결국엔 또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엔 또 이 고점 부근에서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성일하이텍은 이 수급이 받쳐주는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장의 이 매물대를 뚫어주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 반등가 14만 5천원 설정을 해드리고요. 이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제 24만 5천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을 시도할 겁니다. 그때 이제 수급이 좀 받쳐주는 그러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 돌파를 노리면서 수익 극대화를 노리되 만약에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차익 실현하는 관점이 이제 좋아 보이고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요,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좀 반드시 이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보니까 이 추매도 충분히 좀 고려 중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다 하시거든요. 추매를 만약에 고려한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듯이 11만 8천 원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11만 8천 원에서 지켜준다라고 하면 수급이 받쳐주는 구간에 추가적으로 또 비중을 확대를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결국에 현재가가 매물대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가가 또 마찬가지로 1차 목표 반등가가 되겠죠. 때문에 11만 8천 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 축소를 해서 향후에 저점에서 자리를 잡을 때 추가 매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1만 8천 원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14만 원대를 좀 목표가로 설정을 해주시면서 수급이 받쳐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14만 원 매물대에서 이제 이 돌파를 해주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매매 방향을 좀 설정을 하시고 향후에 이제 꾸준하게 조금 접근을 해도 모자람이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성일 하이텍까지 오늘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또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김형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